새누리당은요, 공천하기 위해서 친이계들한테 이런저런 요청을 하고 있고 이런저런 배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또 안철수 의원 관련된 사람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요, 윤상현 사무총장이 김문수, 임태희 이런 친이계 인사들의 공천과 관련해서 회견을 직접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밝혔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좀 소개를 그러니까 해드릴까요? 저희가 좀 준비가 안 됐는데. 네, 윤상현 사무총장 네. 정말 핵심 중에 핵심, 네. 실세 중에 실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천 관련해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동작 을에 대해서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3고 네. 초료가 아니라 10고 초료를 해서라도 꼭 모셔야 된다는 게 당내 공통된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동안 김문수 전 경기지사죠. 어제부터는. 네. 출마 안 한다. 네. 이런 생각을 좀 굳혀가는 것 같은데 꼭 모셔야 되겠다. 이게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 윤상현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동작을에 어떤 후보를 대입해봐도 김 네. 전 지사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 필승 카드는 김문수다. 당이 어려웠을 때 나서줘야 된다. 꼭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나경원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원 카드를 생각했지만 나경원 전 최고위원이 거절을 했다. 그런데 김포의 경우에는 누구를 내세워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나 최고위원이 꼭 붙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김포 공천은 못 주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나경원 의원 최근에는 청와대 정무수석을 제의받았다가 결국 이제 완성이 안 됐는데 며칠 뒤에 그 윤상현 사무총장이 나경원 정무수석 시키지 맙시다. 왜냐하면 730 재보선 때 우리가 써야 될 중요한 카드입니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얘기가 좀 달라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나경원 전 최고위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네. 공통점이 있죠. 네. 모두 다 비박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 친이계 이렇게 네.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친박계 입장에서는 네. 친박이 아닌 사람들을 지방선거 때부터 내세워야 되는 여기에 네. 대한 그 안타까움, 좀 불쾌함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무수석을 제안을 받았었는데 그때 제동을 건 게 바로 윤상현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나경원은 인지도와 대중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730 재보선 때 꼭 써야 할 카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6월 12일 날 청와대가 정무수석은 조윤선 전 의원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처음에 정무수석으로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윤상현 사무총장이 730 카드로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엉뚱하게 정무수석은 조윤선 장관이 임명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또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동작을 수원 8달 모두 여론조사에서 밀려서 안 된다라는 게 또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의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에는 네. 서울에서 2번이나 재선 의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디 한 군데도 몸담을 곳이 없는 떠돌이가 된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수원에는 이제 선거구가 4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장안군은 이번에 선거가 없고 권선, 팔달, 영통 3군데에서 선거가 있는데 자, 갈 데가 없다 그 얘기군요. 네. 팔달 남경필 의원의 지역구가 경기도지사로 가면서 비어 있고요. 여기는 김진표 후보가 내놓은 곳인데 여기에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천받을 가능성이 좀 거론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저께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의 경우에는 당초 신청했던 경기 평택을에서 네. 공천 탈락을 했는데요.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임태희 전 의원의 말은 네. 이거는 정치 보복이다. 네. 이렇게 굉장히 반발을 했었죠. 네. 그런데 당에서는 다시 영통에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뜻을 시사를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영통은요. 네. 김진표 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내리 3번을 당선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여기 숫자가 있잖아요. 네. 지난번 6.4 지방선거 때 남경필 지사가 이겼지만 41%밖에 못 얻었고 패배했던 김진표 후보가 58%라는 큰 득표로 한 곳인데 임태희, 당신 경제 전문가니까 여기로 나가시오. 네. 이것이 새누리당의 생각인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통은 네. 이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 네. 직원들도 많고요. 젊은 층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요. 임태희 전 의원이야말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야말로 경제 전문가고 네. 오랫동안 경제 관료도 20년이나 했기 때문에 네. 이 젊은 층을 흡입할 수 있는 최적의 카드다. 네. 예, 이렇게 새누리당에서는 설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야권 얘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친이계한테 줄지 말지 그런 것을 친박이 주도하는 새누리당 집권부 핵심부에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야권은요, 서울 동작을 때문에 난립니다. 왜냐면요, 또 전략공천이냐, 또 안철수 사람 심기냐, 이런 논란이 좀 시작됐습니다. 자, 핵심은 금태섭 대변인이거든요. 지금부터 두 가지 음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금 대변인과 반대 그룹의 얘기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먼저 금태섭 대변인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재보선에서는 경선을 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경합 지역에서는 전략 공천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후유증 때문에 선거 자체를 질 수 있다. 선거에 이겨서 결과를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알겠습니다. 경선이라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시는군요. 네, 금태섭 대변인 하면 안철수 공동대표의 핵심 측근인데요. 네. 자신을 전략 공천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얘기인 거죠, 결국?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뭐, 일리가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선거 이겨야 되는데, 후유증 때문에 경선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좀 이 생각과 다른 분들이 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그것도 얘기가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바로 31명의 의원들, 네. 서울시당 위원장인 오영식 의원을 비롯해서 31명이 반대를 했는데요. 이분들의 분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바로 옛 당권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직전까지 당권파였다가 안철수 김한길 체제가 들어선 뒤 뒷방으로 밀려난 분들이 전략공천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네. 금태섭 대변인의 전략공천 문제는요. 네. 이 개파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지방선거 공천 때문에 후유증을 앓았던 것들 똑같은 것이 동작을 공천 때문에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제2의 윤장현이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요, 이제 새로운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전략 공천 때문에 또 문제인데, 자, 이 화면을 보시면 한번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이 모두 MBC 기자 출신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최명길 전 워싱턴 특파원 부국장이 대전 대덕 지역에 영입된 것 같다. 그래서 전략 공천으로 공천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설이 확 퍼졌잖아요. 네. 바로 이제 본인의 입으로 어제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요. 네. 어제 박영선 원내대표가 권선택 대전시장 취임식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명길 전 인천총국 MBC 인천총국 부국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전략 공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설이 급속하게 퍼졌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동아일보 등과의 인터뷰에서 최명길 전 부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당에서 여러 차례 설득을 받았다. 더 이상 네. 뿌리칠 수가 없고 네. 바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서는 것이야말로 전략 공천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당의 영입 제안을 받았고 나는 전략 공천을 제안받은 것으로 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MBC당이냐. 네. 난 비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MBC의 간판 앵커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네. 자, 일단 MBC 출신들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 계열에 많이 포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공천이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좀 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